아우트입니다. 저희가 오늘은요 자신감의 모든 것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신감이라는 것은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느냐, 또 자신감과 그걸 만드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자신감이 낮은 사람들은 어째서 자신감이 낮은가, 높은 사람들은 어째서 높은가, 또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높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그 어디서도 다루지 않은 수준으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자신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자신감이라는 것은 굳이 풀어보자면은 스스로를 믿는 마음이죠. 자신감. 스스로의 무엇을 믿는 마음일까요? 저는 이거를 가지고요, 자신감 대신 자기효능감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좋아하는데, 그 자기효능감이란 건 무엇이냐면 어떠한 과제에 있어서 스스로에 대한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자기평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기에 대한 믿음, 또는 그런 마음, 또 그런 느낌 같은 것이 자신감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신감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나가기 전에요, 일단 우리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도표를 보시죠. 지금 보시는 거는 인간의 그 인지행동 프로세스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일종의 프로세스입니다. 다시 저한테 돌아오셔가지고요, 우리가 어떤 외부의 사건이 있으면요, 그거를 우리는 우리 나름의 신념, 모델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그 해석은 우리한테서 어떤 감정 상태를 불러일으키게 되고요, 또 그 감정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무슨 발표를 하러 나가요. 5분 있으면 발표를 해야 되니까 발표 대기 시간이에요. 이건 외부의 사건인 거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신념을 가지고 해석하는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곧 내 차례, 죽을 것 같아, 어떻게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같은 신념을 가지고 그런 걱정을 가지고 그 상황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빨리 내 차례 왔으면 좋겠다. 진짜 이 이야기를 하면 마치 이 자신감의 모든 것 비디오처럼 이걸 사람들이 보게 되면, 내 말을 듣게 되면 그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게 될 텐데 라는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그 상황을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신념이 불러일으키는 또 감정 상태들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한쪽은 굉장히 쫄아 있는 감정이고, 한쪽은 굉장히 기대되고 설레는 그런 감정일 겁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또 다른 행동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쫄아 있으면 막 쫄린 행동을 할 거고요, 또 설레고 자신감 넘치고 흥분되고 그런 상태는 자신감 넘치고 설레고 흥분되는 그런 행동을 또 불러일으키게 될 겁니다. 자, 또 그 행동은 당연히 외부의 청중들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감정 상태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또 외부의 사건에 영향을 미치고요, 또 그 외부의 사건이 다시 우리의 신념에 의해서 해석이 되고, 이런 식으로 루프가 계속해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인지 행동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지 행동 프로세스를 보면요, 4가지 요소 중에서요, 1가지 빼고 3가지는 우리 내면에서, 일단 내 몸과 마음에서 작동하는 요소들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감정 상태와 우리의 행동이 그 3가지인데요.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과제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서 자기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이고, 긍정적인 감정 상태고, 긍정적인 행동이 바로 자신감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자신감이라는 건 우리의 인지행동 프로세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의 인지행동 프로세스는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우리 행동과 자신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 행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외부 세상과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수단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감정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그러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어떠한 감정, 어떠한 인상을 느끼느냐가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감정 상태에 들어가느냐 또한 결정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버드 대학교에서 에이미 컨이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파워 포즈라고 자기가 이름을 붙인 굉장히 공간을 넓게 차지하고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포즈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아니면 뭐 헬스장에서 이렇게 TV 끼고 다니는 아저씨들처럼 막 이렇게 넓게 공간을 차지하고 의자에 앉아도 막 책상 위에 다리 올려놓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방져 보이기까지 하는 그럴 정도로 자신감 넘쳐 보이는 자세들을 2분 정도 시켰을 때 이 사람들의 피 검사를 해보니까요, 코티솔이 25%가 감소를 했고 테스토스테론이 20%가 증가를 했다는 이제 결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자세만 2분 동안 바꿨는데 우리 이제 머릿속에서 지배력, 자신감 이런 어떤 공격성을 담당을 하는 호르몬이 늘어나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25%는 감소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자세만 바꿔도 우리의 그 몸과 마음의 상태가 이 호르몬 수준에서 바뀌어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 상태도 거기에 따라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애견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이제 강아지 주인들이, 개 주인들이 자기한테서 이런 얘기를 한대요. 우리 개가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짓을 했는데,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지 말라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 얘가 계속 사람을 보고 짖는데 짖지 말라고 하는데 말을 안 듣는다. 근데 실제로 그 개 주인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그 전문가가 가서 보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개가 짖으면, 개가 짖잖아요. 그러면 no 하는 게 아니라 야 하지마, 짖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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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야 짖으면 안돼,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한단 말이죠. 약간 과장돼서 보여드리긴 했지만 지금 보여드린 이제 이 일련의 행동들이 이것들이 전형적으로 그 자신감 없어 보이는 행동이자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나씩 살펴서 보죠. 그걸 보기 전에 도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불안하거나 자신감이 없거나 긴장되거나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우리가 몸의 급소가 이제 그 많은 중심선을 지키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지키려고 하나? 이게 올라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올라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방어적으로 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또 두 번째로 어깨가 올라옵니다. 어깨가. 이게 어깨가 축 내려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사람이 있는데 대개의 경우 불안한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누르면 이렇게 되죠. 거의 이거 메이웨더죠 이거. 어쨌든. 자, 그리고 또 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전면부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대충 이런 자세가 되죠. 그 발표 불안이나 무대 공포 같은 거 있으신 분들 보면 무대에 올라갈 때 절대 이러고 이렇게 안 갑니다. 되게 여기가 이렇게 굉장히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 이런 식으로 가거나 어쨌든 뭐 이런 이상한 여기 전면부와 어깨와 목에 힘이 들어가 있는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이게 긴장하거나 불안하거나 자신감이 없을 때 오케이 내가 여기서 안정되게 뭔가를 해낼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을 때 그런 느낌이 없을 때 이런 자세가 이제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시라든가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애매해지고 그 행동과 말 사이에 일치성이 없습니다. 하면 안 돼, 의아는 하면 안 된다고 말하기보다는 나 큰일 났다,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지금 행동을 보여주면서 하면 안 되라는 말을 주고 있는 거죠. 반대로 안 돼 하고 있으면 이거는 저 사람한테 지금 명확하게 에너지를 주면서 안 되라고 저 걔한테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일치성이 있는 거고 안 돼 그러지 마는 일치성이 없는 거죠. 게다가 이제 그 분산이 되게 됩니다. 주의가 자신감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걔한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눈치 보고 저기 누가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걔를 또 봤다가 막 왔다 갔다 이 주의가 고정이 안 됩니다. 이런 거죠. 제 아는 친구 중 하나가 갑자기 클럽에서 놀고 있는데 자기가 여자한테 인기를 끄는 엄청난 방법을 알아왔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맥주병을 이렇게 둘이서 마시고 있으면 이렇게 들면 방어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이 맥주병을 이렇게 치워놓고 나는 자유롭다고 전면부를 열어놓으면 그 자신감이 있어 보인답니다. 그러면서 뭘 했냐면 이걸 내려놓고 보이세요? 이걸 내려놨는데 이제 계속해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주위가 어디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 확
움직이는 겁니다. 분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 또한 자신감 없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감 없는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몸이 과하게 긴장이 된다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행동을 전부 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억지로 어떻게 편해 보이려고 하지만서도 이 중에 몇 가지를 분명히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 만성적으로 자신감이 없다, 자신감 부족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개 이런 행동의 습관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가 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동을 했을 때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러시면 안 되지 않나요? 약간 뭐 이런 식으로요.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자신감 있어 보이는 행동은 상대한테도 나를 자신감 있는 사람을 각인시켜줄 가능성이 높지만,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내 행동에 의해서 그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요. 자신감 없는 행동을 하면 할수록 자신감 없는 상태가 되기 쉽고, 자신감 있는 행동을 하면 할수록 자신감 있는 상태가 되기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우리의 자신감을 결정짓는 첫 번째 요소인 우리의 행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이제 신념과 감정과 행동 중에서 감정 상태에 대해서 다뤄볼 겁니다. 이 감정 상태는 행동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요, 또 신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데, 그거는 뭐 그 이야기 할 때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뭘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 우리의 감정의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제가 이제 원래 공부를 하던 에릭소니안 최면 또는 이제 NLP에는 앵커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을 연합을 해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보거나 어떤 사람을 볼 때마다 특정한 감정 상태로 거의 자동적으로 이끌려져 가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정말로 어떤 추억이 담긴 물건이 있을 때 그거를 보기만 하면 나는 그 뭔가 아련한 애틋한 그런 감정 상태가 된단 말이죠. 근데 그 물건을 다른 사람이 보면은 이거 그냥 꼬물 아니야, 그냥 뭐야 이게 낡았잖아 라고 할 건데, 우리는 그 물건에 대한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동적인 그 감정의 습관에 의해서 굉장히 아련한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이런 걸 보고 앵커링이라고 합니다. 어떤 자극 A에 감정 상태 A-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를 보고 우리가 앵커링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가장 설명하기 쉬운 게 공포증입니다. 우리가 자신감 얘기를 하다가 공포증 얘기를 하니까 약간 조금 무서운 얘기가 되겠지만, 개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치죠. 그러면 이 사람은 개를 볼 때마다 이 개가 나를 물 수도 없고 묶여 있어요. 그 다음에 나를 향해서 짖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를 보자마자 굉장히 극심한 공포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왜냐면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뇌가 개라는 자극에 대해서 공포라는 감정 상태를 연결을 해서 연합을 해서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개만 봐도 저절로 공포라는 이제 상태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 두게 된 것이죠. 우리 이 인간의 정신은요, 이 앵커에 의해서 거의 지배가 되고 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이 앵커는 우리 인생에 굉장한, 앵커와 트리거는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자극과 감정 상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이 자극을 트리거라고 하고요, 이 감정 상태를 불러일으키는 걸 보고 앵커라고 하는데, 내가 어디에만 가면은 이런 느낌이 된다, 어디만 가면은 주눅이 들게 된다, 어떤 상황에만 가게 되면 자신감이 없어진다, 또는 누구 앞에만 가면 갑자기 자신감이 넘친다, 이런 것들 전부가 앵커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걸 무의식적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느냐, 어떤 자극과 어떤 감정 상태가 동시에 이제 부여가 되는 것들이 몇 번이 반복이 되냐면, 우연하게도 내가 어떤 상황에서만 계속 자신감 없는 행동을 하게 되고 자신감 없는 상태를 느끼게 됐다면, 그것이 몇 번이 반복이 되면 나중에는 그럴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에 가면 저절로 자신감 없는 상태가 되게 되고요. 또 A라는 B라는 이제 상황에서, A, B라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이유에서 몇 번 자신감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의 뇌가 A, B라는 상태에 갈 때마다 자신감 있는 상태가 되도록 우리의 뇌가 그렇게 패턴을 만들어 버립니다. 자, 이 앵커링, 감정의 습관, 감정의 패턴이 바로 우리의 그 자신감을
만들고 또 없애고 낮추고 높이는 그 두 번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자신감을 만드는 인지행동 프로세스 중에서 이 행동과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신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신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그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거 말고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는 것, 우리의 무의식적인 가치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준거가 바로 이 신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뭐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신념입니다. 이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가 자기한테 사람을 죽이라고 시켜도 안 죽일 거란 말이에요. 반대로 뭐 무슨 마피아 히트맨, 마피아 킬러가 있다고 치면 이 사람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신념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충분한 조건만 맞으면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쉽게 할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념인데요. 이 신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지, 또 자신감을 이제 못 가지는지도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반두라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자기효능감이라는 개념을 제창을 했는데요. 이 자기효능감이라는 것은 어떤 과제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이걸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자기의 스스로의 평가를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신념이 되는 거죠. 이 자기효능감에 관련된 신념은요, 결정적으로 우리의 자신감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자신감을 굉장히 높게 가질 수가 있고, 자기효능감이 낮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 못할 거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낮은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자기효능감이라는 건 대체적으로 언제 생기냐면요,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이제 대부분은 성인기에도 학습을 하지만 어릴 적에 많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기보다는 어릴 적에 많이 학습을 하게 되고요. 어떠한 경험들에 의해서 학습을 하게 되냐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사회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인 영향력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거죠. 내가 무슨 실수를 했어요. 야, 너는 그것도 못하냐? 머리가 나쁘냐? 이렇게 같은 것들이 사회적 영향력입니다. 너는 머리가 나쁘다는 사회적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그리고 어릴 적에는 스스로의 신념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당연히 낮은 자기효능감과 낮은 자신감을 가지게 되겠죠. 반대로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뭐 능력이 있어라고 하면은 또 반대로 높은 자기효능감과 뭐 그런 걸 가지게 되겠죠. 이게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 직접적인 경험들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좌절을 했는지, 또 얼마나 또 성공을 경험을 했는지요. 근데 이 좌절 경험이 몇 번이고 반복이 되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골치 아픈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예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개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는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있습니다. 두 개가. 개도 두 마리가 있습니다. 우리 A와 우리 B가 있습니다. 각각 넣습니다. 우리 A와 B에 들어간 개들은 그냥 우리에 들어간 거죠. 우리가 갖다 전기 충격을 줍니다. 빠! 그러면 걔는 우와 아프다 으아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스위치를 하나씩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A랑 B에다가. 그랬을 때 이 개가 뭐 여러 가지 하다가 으아 막 이러다가 스위치를 눌러봅니다. 근데 우리 A는 스위치를 누르니까 전기 충격이 꺼졌어요. 좋았어, 꺼졌어 하고 다시 그 개는 편하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B는 걔가 스위치를 눌러도 안 꺼지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위치 눌러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 으아 전기 충격 으아 막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두 개를 우리에서 꺼냅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다시 다른 우리 A-와 B-에 넣습니다. 이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간에 낮은 울타리가 있어요. 뛰어넘을 수 있게끔. 그리고 다시 이 우리 A-와 우리 B-에 있는 개한테 전기 충격을 줍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다시 또 전기 충격이다 우와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우리 A에 있는 개는 뭘 하게 되냐면 또 전기 충격을 막 피하려고 여러 가지 짓을 하다가 울타리를 뛰어넘습니다. 그러면 전기 충격이 멈추는 거죠. 우리 B-도 이번에는 울타리를 넘으면 전기 충격이 멈춥니다만, 우리 B-에 있던 개는, 우리 B에서 스위치를 눌러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개는 뭘 하냐면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낑낑대면서 내 인생이, 내 견생이 이렇지 뭐 전기 충격 괴롭다 내 인생 왜 이럴까 뭐 이런 말을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거의 이런 태도로 무력하게 그냥 전기 충격을 받고만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스위치를 눌렀는데 그 전기 충격이 꺼지지 않은 경험에서 무력감을 학습을 하게 된 거죠. 나는 무능하다라고 하는, 나는 무력하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인간의 정신도 이 개랑 굉장히 유사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패와 좌절의 경험 몇 번 이어졌을 때 그것이 일반화돼서 우리가 개의 이 학습된 무기력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도 이렇게 쉽게 학습된 무기력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몇 번의 실패와 좌절의 경험이 우리를 그대로 나는 그냥 무기력하다, 나는 무능하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낮은 자기 효능감의 신념을 가지게 하고 낮은 자신감을 습관적으로 이제 가지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경험, 또 사회적 영향력, 또는 뭐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본다든가 하는 이런 간접 경험들이 우리의 신념을 구축을 하게 되고요. 이것이 또 우리의 자신감을 결정짓는 하나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신감을 만드는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의 인지행동 프로세스를 이루게 되는 우리의 신념과 감정과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그대로 이제 자신감이 직결이 된다는 이야기를 해봤고요. 어떤 행동이 자신감을 떨어뜨리는지를 알아봤습니다. 또 우리의 감정이 어떤 식으로 우리의 패턴을 통해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앵커링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의 신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학습해오는 여러 가지 그 경험과 또 사회적 영향력에 의해서 우리는 그 일종의 자기효능감과 또는 자신에 대한 신념을 만들게 되고 그것이 이제 자신감으로 만들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또는 자신감 부족으로 이어진다면요. 이제 우리가 알아봤다는 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스테이크를 굽는 데 있어서 스테이크의 맛에 어떠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느냐 말이죠. 이제부터는 맛있는 스테이크를 어떻게 해서 완벽한 스테이크를 구울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스테이크가 아닌 자신감이죠. 우리가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알았으니까 이제 그 요소들을 훨씬 더 좋고 멋지고 뛰어나게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자신감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 행동이라는 요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신감 없는 행동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다친 자세를 취하고요. 또 주의가 분산이 되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있다고 치면 에너지가 막 왔다 갔다 분산이 되는 느낌인 거죠. 또 그 다음에 굉장히 과하게 긴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죠? 이제 이런 행동들을요, 하나씩 하나씩 자신감 있는 행동으로 고쳐나가면서 그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일단은 자신감을 얻는 가장 효과적이면서 가장 쉽게 해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교정을 하는 걸요. 몇 가지 이제 도표를 보시면은 여기서 일로 옮기라고 써 있는데 어떤 것들을 가장 먼저 하시면 좋냐면 가장 먼저는 일단은 닫힌 자세에서 열린 자세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가장 이제 자세의 문제가 큰 몸의 부분들을 움직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몸을 열게 되고 어깨를 열게 되고 내가 아무것도 내 정면과 이 부분을 방어를 하지 않게 되면 그게 처음에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도 이걸 일단 습관을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몸이 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방어하고 있으면 이러고 있으면은 저절로 등이 굽고요. 뭐 고개가 떨어지고요. 시선이 아래를 보기가 쉬워집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몸을 펴고 몸을 완전히 연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절로 이게 몸이 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열린 자세를 가장 먼저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쉽습니다. 이해하기도 쉽고요, 연습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언제 내가 닫힌 자세가 되는지 한번 보시고요. 억지로라도 열린 자세를 몇 분 동안 유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스테이트 또한 바뀌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뭘 하시냐면 2순위로는 몸에 힘을 빼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열린 자세를 스톱. 이거는 전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편안한 자신감 있는 게. 그러니까 열린 자세인 상태에서 어깨와 목에 힘을 빼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힘을 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는 내가 그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없어도 이 상황이 나한테 크게 해를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몸을 연 상태에서 일단 힘 빼는 거를 습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해도요, 우리가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다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거랑 시선은 떨어지죠.
이거랑 딱 봐도 사람이 차이가 있어 보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몸을 열고 몸에 힘 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행동을 통한 자신감 상승법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저희가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제 이 앵커란 걸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A라는 자극이 있을 때 A-라는 그 스테이트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NLP에서는 이 앵커를 다루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NLP라는 건 신경언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심리 기술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 앵커를 다루게 되냐면, 없애고 싶은 앵커가 있을 때 그거를 붕괴시키는 법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하냐? 앵커 A가 있고 A-라는 그 감정이 불러일으켜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A라는 상황에서 B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B라는 앵커를, 트리거를 같이 경험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그 긴장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 긴장되는 상황에 딱 갔는데 갑자기 그 옆에서 나를 정말로 편안하게 해주는, 정말로 그 안정되게 해주는 사람이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긴장되는 상황이라는 그 앵커에 의해서 긴장되는 스테이트로 가려고 하다가 나를 정말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또 트리거가 나와가지고 그 앵커를 또 동시에 작동을 시키게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긴장되고 불안함이 누그러지게 됩니다. 사람은 편안하거나 긴장되거나 둘 중 하나밖에 못하거든요. 둘을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자신감이 있거나 없거나지, 자신감이 없으면서도 있거나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다른 성질을 가진 앵커를 우리 동시에 격발을 시키면, 동시에 그 자극을 주게 되면, 그게 굉장히 그 자신감 없는 상태였어도 자신감 있는 앵커를 같이 작동을 시키게 되면 굉장히 애매한 상태가 됩니다. 자신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자신감 있는 상태의 앵커를 계속해서 작동을 시키면 나중에는 자신감 없던 상태가 자신감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쉽게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음악을 가지고 우리가 앵커를 다루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나한테 자신감을 정말로 불러일으키는 음악을 몇 개를 준비를 해두세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 음악을 들으면 자신감이 막 생길 것 같은 그런 음악을요. 그리고 우리의 자신감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 상황에 한번 가보시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뇌가 그 상황이라는 트리거에 의해서 자신감 없는 상태로 불러일으키다가도 음악이 나오니까 자신감 있는 상태가 또 불러일으키고 하고 뇌가 혼란을 겪게 돼서 그 자신감 없는 상태의 앵커가 파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음악을 들으면서, 자신감 불러일으키는 음악을 들으면서 그 상황에 가게 되면 나중에는 뇌가 이제 앵커를 새로 쓰게 됩니다. 이 패턴은 자신감이 없어지는 패턴이 아니라 자신감을 생기게 하는 패턴이구나 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신감을 나한테 불러일으키게 되는 습관을 이용해서 자신감 없는 습관을 파괴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우리가 앵커 붕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자신감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미리미리 우리가 편하게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앵커를 준비했다가 자신감이 없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 자신감이 생기는 앵커를 작동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뇌가 자신감 없어지는 앵커의 패턴을 없애주게 되고요. 그걸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면 나중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저절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습관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높은 그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위한 그런 신념을 가질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세 가지를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자그마한 성공 경험을 쌓아가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학습된 무기력 같은 경우에는 그 실패 경험들이 뭐 큰 게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사소한 짜잘한 그런 실패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 마음이라는 게 되게 재밌어가지고요, 꼭 커다란 거가 빵 오지 않더라도 자그만한 거, 요만한 걸 성공을 하게 되면은 우리 그 마음이 오케이, 이게 성공하는 패턴이 보이니까 뭔가 그 나는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기가 쉬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추천해드리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던 일들 있잖아요. 그냥 맨날 하는 일들, 그거보다 정말 요만큼만 더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목표들을 세워보는 거예요. 내가 나만의 게임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임을 하나씩 클리어를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 영상을 옛날부터 보던 분은 아실 건데요. 제 영상 질이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가장 환경을 잘 꾸며가지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저의 조그마한 게임이죠. 영상을 조금 더 퀄리티를 좋게 만드는 것들. 자,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했던 거라고는 이제 뒤에 뭐 여러 가지가 있었던 벽이 아니라 이제 아무것도 없는 벽을 배경으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냐? 두 번째로는 이 첫 번째 게임이 우리가 자기 효능감을 또 자신감을 위한 신념을 직접적으로 올리는 경험을 만드는 거였다면, 두 번째는 나랑 비슷한 처지였지만, 예를 들어 내가 자신감이 없다면 나랑 비슷한 처지지만, 나랑 비슷한 환경이지만, 나랑 비슷한 어떤 일종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무언가를 잘하고 성공했던 사람들의 일화를 내가 수집을 해서 실감나게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간접 경험을 통한 우리가 자신감의 상승법, 자신감을 위한 신념의 구축법, 바로 자기 효능감을 올리는 법이 되겠습니다.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나한테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지지 집단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한다고 치면요, 스터디 모임을 만들고요, 서로 잘했을 때마다 칭찬을 해줄 수 있는 지지 집단을 만드는 겁니다. 아니면 적어도 주위에서 내가 사소한 실수를 할 때마다 내 자기 효능감을, 나라는 인간을 일반적으로 깎아내리는 사람을 없애버리는 게 상책입니다. 이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것도 이 우리의 자기 효능감, 자신감을 위한 신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두 가지입니다. 내가 성공했을 때, 내가 가능성을 보였을 때 그것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 조그마한 실패를 또는 실수를 저질렀을 때 나라는 사람 자체의 가능성을 무시하는, 그걸 깎아내리려는 그런 사람들을 옆에서 없애버리는 게 낫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누군가의 자기 효능감을 올려주고 싶다면 잘했을 때마다 이제 칭찬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요, 실수를 했으면 그 상황에서 그 방식으로 그때 조그만한 상황에서의 그거를 그래, 너는 지금 그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됐던 거야, 다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지, 너는 쓰레기야 같은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너는 왜 그걸 못하냐가 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다뤄봤습니다. 직접 경험을 통한 자그마한 승리들, 자그마한 그런 성공들을 통한 자기 효능감의 상승법. 두 번째는 나랑 비슷한, 내가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의 성공을 통한 그런 간접 경험을 통한 우리가 긍정적인 신념을 구축하는 방법. 또 세 번째는 사회적인, 긍정적인 이 자기 효능감을 올릴 수 있는 사회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지 집단을 만들고 좀 이렇게 쓸데없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내 인간관계에서 쳐내는, 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를 그냥 알고 그런 사람들의 인풋을 무시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비판적인 사고를 전부 다 비판적인 말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필요한 것 이상으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을 쳐내시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긍정적인 신념 자기 효능감을 구축할 것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기타 방법으로요, 자기 최면이라든가 자기 암시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제가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책을 제가 몇 권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책들이냐면,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이 많겠지만요, 또 제가 이 영상을 찍는데 참고한 것들도 있고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서재에다가 책을 몇 권을 안 갖다 놔가지고 일단 있는 거 중에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티븐 헤이즈라고 있는 것 같은데, 스티븐 헤이즈의 마음에서 빠져나와 삶 속으로 들어가라. 아이고,
자, 두 번째는 마틴 셀리건의 이제 낙관성 학습.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데이비드 몰든의 이제 NLP로 평생 흔들리지 않을 자신감 쌓기는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스피글러라는 사람이 쓴 최신 행동치료입니다. 5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시게 될 텐데요. 좀 깊이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그 독서를 안 좋아하시거나 책을 안 좋아하시거나 뭐 시간이 없거나 그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책은 제가 읽겠습니다. 정리도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구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제가 할 이야기를 그냥 재밌게 앉아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 어떠신가요? 저는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요, 궁금하거나 또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뭐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거나 아니면 다음 주제는 뭐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요, 꼭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프라인으로 제 강의를 할 때는 굉장히 그 집요할 정도로 여기 계신 분들한테 물어봐요. 궁금한 거 없으세요? 더 알고 싶은 거 없으세요? 이해 안 되는 거 없으세요?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릴까요? 그래서 거의 반 강요로 이제 질문을 얻어내는데 온라인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좀 아쉽네요. 어쨌든 질문 적어주시고요. 또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을 것 같은 곳에 조금 옮겨주셔서 이 자신감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 영상을 좀 보여주시면은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테니까요. 꼭 그래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